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9월 14일.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선물옵션 동시 만기. 참 많이 휘둘렸네요. 막상 항상 보면 지나가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게 나중에 과거를 추억하면 참 괜찮은 추억인데, 막상 그때는 참 힘들어요. 자,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났습니다. 해외 쪽에서 이제 좀 남아있고, 다음 주에 이제 FMC 회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기존의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부분에서는 조금 강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부분들을 가지면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 9월 14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아침 브리핑 부분들을 그 동영상으로 녹화했던 걸 조금 늦게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상황 봐가지고 중간중간에 뭐 PT까지 만들기에는 아침에 시간이 너무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주 동영상 부분들을 많이 못 올려드리기는 했지만 상황 봐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알찬 내용 부분들을 만들어서 브리핑 부분들 할 수 있으면 향후에는 지금 그런 생각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 업종 분석이라든지 어떤 시황 분석 부분들을 좀 들어가야 될 때 단순히 이제 코멘트 상으로 뭐 전달되는 게 방송의 메인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그 화면으로 정리되는 부분들이 음성을 할 때보다는 한 작으면 4배, 5배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되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석, 특히 세밀한 업황 부분들, 어떤 흐름 부분들이 지나가는지에 대한 분석 부분들을 좀 해드릴 때는 한 번씩 정리를 해서 스페셜 방송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석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방송 보고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지금 딱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말씀을 드려요. 실적이냐, 모멘텀이냐. 결론적으로 보면 FMC 회의에서 아니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의 코스닥 사랑 정말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어제도 보면 러브러브라는 표현으로 쓰면서 제가 코멘트를 좀 드렸고 오늘도 보면 600억 정도 현물 쪽에서 보면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선물은 장중에 계속 어변등락 부분들 2번 정도 하락으로 요동이 쳤던 것 같아요. 장중에 한 4천 계약 정도 갔다가 1000 계약까지 매수 들어왔던 선물 매도 환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5천 계약 가까운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기관 쪽에서 기관 투신 이쪽에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투신에서 한 600억 정도, 금융투자도 한 200억, 보험도 한 200억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최근에 이제 좀 그 지난달과 좀 틀린 점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을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많이 팔았죠.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위에 삼성전자 위에 가격 지수 2400선에서 한번 쭉 밀었던 2400선에서 2300선 초반대까지 전기전자만 죽었다고 계속 매도를 하는 바람에 그쪽은 약세 부분들을 내왔다가 이제 저가 매수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9월 중순 다음 주 이제 FMC 회의 부채 한도는 이제 좀 3개월 연장됐고 잠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부분들이 마련됐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리고 어제 그제 트럼프와 문우신 재무장관 그 게리콘 세제개혁안 부분들의 드라이브 이거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로 오늘 오후장 들어서 금융주들이 소폭 반등이 나왔어요. 살짝 아무래도 이제 어제 그제는 지수에 갇혀 있다 보니까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라든지 종목군별로 컨트롤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 오늘은 이제 종가상으로 저 살짝 이제 원래 흐름대로 가려고 하는 흐름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비 소폭 틀려진 부분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살짝 들어오는 모습 3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도 전기전자 쪽에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이제 우리가 9월 중순 하순부터는 뭘 봐야 될까요? 기관 쪽에서
최근에 총알 부분들이 조금 생겼는데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러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느 쪽 섹터 부분들로 대형주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올까? 가장 1순위는 3, 4분기 시장 컨센서스 대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좋아지는 섹터이겠죠. 실적에 대한 좋아지는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좋아지는 섹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만약에 2분기, 3분기는 안 좋더라도 4분기, 내년 상반기에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섹터로 기본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게 지금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전기전자 쪽하고 3D 랜드 쪽, 반도체 관련된 코멘트를 좀 드렸죠. 오늘 중형주 쪽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3D 랜드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관련주들은 지금 물빛 작업이라든지 반등 나오는 강도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중형주와 대형주 쪽의 특징주의 또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그 부채한도 협상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어떤 코멘트를 드렸나요? 실적 플러스 성장성이 부각되는 섹터가 움직일 거라는 코멘트를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전기전자 쪽하고 바이오 제약 여기를 지금 딱 대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도 어떻게 보면 뭡니까, 성장성 관련된 부분들이 실적도 되는데 성장성 부분들도 같이 부각되는 섹터이죠. 그러면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흐름 부분 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제약,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좀 보냈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미약품 1%, 대용제약 2%, 동아소시오 5%, 동아ST 3% 정도, 제약주들 상당히 강세 부분들 좀 반등을 일으켰죠. 그래서 전기전자하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 3에서 한 5% 정도, 그 다음에 NC소프트 1%대, 오늘 펄스비스라는 회사가 상장됐지만 게임주들까지, 게임주들 중에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뭡니까? 넥슨시티라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3D 랜드, 그 다음에 헬스케어, 화학, 게임, 이쪽 섹터 부분들은 기대감들이 이제 모멘텀 부분 돈다고 말씀드렸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6% 상승 부분 나왔어요. 코스닥 바이오는 더 날라갔죠. 더 날라갔어요. 여러분들은 신라젠 얘기 드렸죠. 크리스탈 얘기 드렸죠. 오늘 신라젠은 20%, 크리스탈은 5% 정도. 크리스탈은 어제 급등 나왔고, 신라젠은 최근에 급등 나왔고, 여러분들 영역은 아니에요. 초보 투자자 영역은 아니에요. 아이진도 거의 20% 상승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쪽 코스닥 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코스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이 올라갈까 말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저렇게 지금 코스닥 시가종액 상위 종목, 그리고 가장 많은 섹터 부분들을 하고 있는 헬스케어 바이오 섹터 종목군들이 저렇게 급등 부분이 나오면 코스닥 지수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특징주 보세요. 신라젠이 여러분들 이 바이오 쪽 중심축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영역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쪽 바이오 쪽. 지난번에 코스닥에 이런 흐름 부분들 나올 때 제약 바이오의 움직임 부분들을 어디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고 했나요? 첫 번째, 정부 정책상에서 1,000억 정도 신약 파이프라인의 지원, 그리고 두 번째, FTA 승인 관련된 부분에서 전년도 신약 건수 부분들 이미 넘어섰고, 길리어드라든지 이런 그 제약 상위 이 회사들이 적자난 회사를 지금 1조, 2조의 M&A 부분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배팅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급등이 나오잖아요. 저기는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제약 바이오 종목은 우리나라 뭐 제약주들은 실적이 좋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군들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지 않은데 신라젠이 최근에 거의 한 100% 정도 상승 부분들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기대감이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매크로 쪽에서 탑다운 방식 부분들로 움직이는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예전에 한미약품도 보면 파이프라인 부분들 1상, 2상, 3상 부분들 진행할 때 그 제품을 자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신약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금력 부분이라든지 글로벌 퍼블리싱 부분들의 어떤 단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글로벌 상위 제약사들이 그 회사의 임상 결과 부분들을 보고 아예 파이프라인 자체하고 판매권 부분들을 사버리죠. 그러면서 그 회사들이 점프 부분들을 하죠.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뭡니까? 지원 부분들을 받고 어떻게 보면 같이 합작으로 진행하는 케이스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죠. 우리나라 바이오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기대감들이 이쪽 섹터의 순풍 부분들을 지금 불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라젠 20%, 어제 말씀드렸던 크리스탈도 지금 5%, 그 다음에 아이진이라는 종목, 이쪽 이 눈과 관련된 이쪽 바이오 쪽인데 거의 20% 정도 상승 부분도 보였어요. 흐름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도주의 어느 쪽 돈이 흘러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흐름이 어느 쪽 방향으로 들어간다면, 만약에 매매 부분도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해야 될 섹터는 뭡니까? 이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섹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되는 섹터라는 거죠. 여기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종목군 초이스 할 때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매매를 하셔도 되는 섹터예요. 그렇지만 그런 내용 부분들이 좀 약하면 기왕이면 그쪽으로 매매 부분들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왕이면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 흐름이나 미은주 흐름 부분들이 부각되는 섹터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종목군들의 우선순위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차트가 이쁘니까 들어가고 단순히 그 시장의 흐름 부분들, 글로벌 매크로도 보지 않고 시장의 미인주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도 보지 않고 그냥 저가주니까 매수하고 차트가 이쁘니까 매수하고, 이것은 완전히 초보 투자자들만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이제 그 위메이드 관련된 부분들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게 했죠. 지난번에는 그 블루홀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어요. 그 사장이 그러면서 카카오하고 넵튠 지분관계 부분들 얘기 드린 이후에 넵튠도 거의 한 50% 이상이 급등 부분들이 나왔죠. 위메이드는 그냥 게임주의 업황의 흐름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게임을 제가 워낙 많이 하질 않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게임 하신 분들은 이거를 잘 아시더라고요.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약주하고 좀 비슷해요. 워낙 이제 게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명작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유명했던 작품이 있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르 시리즈, 미르 시리즈가 중국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끌었는데 원래 위메이드를 만든 분이 액토즈 소프트에서 게임 개발을 하다가 위메이드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면서 이 공동 저작권이라든지 이걸 지분을 액토즈 소프트하고 위메이드하고 공동으로 거의 40% 지분을 가져가고 액토즈의 미르2에 대한 공동 저작권을 주면서 독립을 했는데, 이 미르2가 중국의 샨다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너무 인기가 급등했어요. 매출이 뭐 10조 정도, 누적 매출이. 그러면서 이제 분쟁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뭡니까? 위메이드가 있고, 원래는 액토즈 소프트가 나왔고, 액토즈 소프트에서 게임 개발했던 분이 나오면서 위메이드를 만들면서 위메이드하고 액토즈 소프트의 어떤 개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분도 액토즈 소프트가 가지고 이제 이 두 개가 공동으로 미르2를 이제 퍼블리싱 부분들 했는데, 중국에서 샨다라는 그 퍼블리싱 업체를 통해 가지고 게임이 너무나 급등 나오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마음이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너무 급등이 난 거예요. 누적 매출이 10조입니다. 10조. 그러다 보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욕심들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뭐 로열티 지급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막 하면서 싸웠는데, 샨다 그룹이 어떻게 됐냐면 위메이드하고 액토즈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약 파기 부분들을 했는데 2007년도에 샨다가 액토즈를 M&A를 해버렸어요. M&A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메이드 지분을 샨다가 가지고 있는 거나 진배 다름없죠. 그러면서 이제 얽히고 설킨 거야. 얽히기 설키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분쟁 부분들을 진행하고, 위메이드는 샨다에 로이터를 지급을 해라. 샨다는 이제 또 자기들 욕심이 나는 거예요. 미르2가 뭡니까? 워낙 유명작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요즘에 신작들 같은 경우에는 지적해서 IP를 이용해가지고 원래 게임에서 파생시켜가지고 부가적인 서비스 부분들을 많이 하죠. 거기가 유사한 신작 부분들 게임을 만들고 또 런칭을 시킨다면 이런 식의 한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샨다 같은 경우는 미르2가 누적 매출이 10조다 보니까 욕심이 또 생기죠.
욕심이 생기니까 엑토지를 먹었고, 먹고 나서 위메이드하고, 우리는 너희 지분 가지고 있지 않냐? 우리는 공동 퍼블리싱 업체니까, 아니, 뭡니까? 쿠데타 일어난 거죠, 쿠데타. 그래서 2016년도에 그 수권계약 부분들을 종료를 하고 2017년도에는 서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재계약 불가방침 부분들을 하면서 서로 계속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부터 중국의 샹라오시 산업단지 구축 양해각서 부분들을 하고 이제 위메이드가 자체적으로 미르2에 대한 IP를 이용해서 게임, 영화, 문화산업, 가상현실 이런 사업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중국 측에 다른 업체하고 뭐 또 계약 부분들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나서려고 하는데 샨다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하고는 이제 완전히 증을 졌죠. 샨다는 이제 엑토지 소프트하고 7월 8년 단위로 미르2 중국 서비스 재계약 부분들이에요. 자기 회사니까 자기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법률 근거로 해가지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자사 권리 침해를 엑토지하고 샨다 소송으로 지금 그 침해 소송 부분들 하고 있고, 샨다는 자기들은 그거 IP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중국 관련된 부분들에서 미르2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10조다 보니까 누적 매출 부분들이 10조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싸움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는 건 뭘까요? 게임주들의 트렌드입니다. 하나의 작품 자체가 성공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후속작이 있고 또 후속거가 연관되는 캐릭터 사업, 그 다음에 아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 보면 게임, 영화, 여러분들 보면 그 작년인가요? 유명 게임이 영화화까지 진행됐죠. 그래서 게임, 영화, 캐릭터, 그 다음에 가상현실 이런 부분들까지 파생 효과가 크다 보니까 지금 장외에서 넵튠하고 카카오 지분을 가지고 있던 그 회사도 거의 지금 3조, 4조짜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엑토지 소프트 외 최근에 NC소프트의 상승 부분들 물론 이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반 부분들이 되는 회사도 있어요. 워낙 전에 전작 부분들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니까 약간 제약주하고 비슷해요. 한번 터지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재작년인가요? 컴투스 급등했을 때 그런 흐름 부분들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게임주들도 여러분들이 뭐하고 비슷하냐. 제약 바이오처럼 성장성 부분들에 사람들이 많은 투자, 배팅 부분들을 진행하는 섹터 중에 하나다. 그걸 지금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블루월이라는 창업자가 첫눈 서비스를 해가지고 첫눈 서비스에서 첫눈 서비스, 검색 서비스입니다. 검색 서비스를 하면서 네이버가 그걸 검색이 워낙 좋다 보니까 돈 주고 사버렸다 그랬죠. 돈 주고 300억인가 아마 샀을 거예요. 사니까 그 블루월을 만들었던 그 사장 같은 경우에 한 100억 정도를 직원들한테 그냥 나눠줬죠. 오늘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예요. 펄어비스도 상장되면서 물론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이 게임 개발자들한테 기본 스톡 옵션이 억대예요, 억대. 네. 그래서 게임 개발 부분들이 잘 되면 그만큼 대우 부분들이 상당히 짱짱하다라는 얘기하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IP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부가산업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약간 임상 관련된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성 부분들을 가지고 성장성의 많은 배팅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흐름 부분들을 게임주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원리 코스닥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FOMC가 이게 2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흐름 부분들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외국인들 선물옵션 동시가 만기가 끝났고 다음 주 FOMC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음 주 중간 정도까지는 계속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흐름 부분들의 포커스 어디로 가는지 이걸 1순위로 보긴 볼 겁니다만은 현재 제가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들을 보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 다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실적이냐 모멘텀이냐 이 두 가지의 기본 모멘텀이 있는 섹터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3D랜드, 전기전자, 바이오, 제약,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순환매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헬스케어, 그 다음에 화학, 게임 이런 부분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틀려질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모멘텀이 기본적으로 되는 섹터, 그리고 오늘
LG 관련주들 또 움직였죠. LG 관련주들 우리 LG가 달라졌어요는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송 부분들 오늘 LG 디프리 1.7% 정도, LG 이노텍 2.7% 정도, LG전자는 어제 급등 나왔기 때문에 LG그룹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여기는 단순하게 스마트폰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나요? 자동차 전장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LG가 이제까지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이것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LG가 달라져 있어요. 오후에 방송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다시 청취해 주시고 LG그룹과 삼성의 그룹사의 특징, 우리가 어떤 회사 부분들을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사업 내용도 보지만 볼 때 뭐까지 봅니까? 그 회사 CEO의 성향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성향이 CEO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까지 같이 체크를 하죠. 그런 선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투자할 때 주식 시장을 볼 때 단순히 개인과 외국인 수급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군사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종합예술이라고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연장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영국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모터쇼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일 아침에 특이사항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9월입니다. 9월 14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오후장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오늘은 노래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오늘 끝나고 제가 그 우리 LG가 달라졌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삼성과 LG의 다른 포인트 부분들 그 부분을 좀 꼭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현재까지 캐릭터 부분들이니까 참 잘 보시고 잘 들으시고 좋아요하고 추천 공유하기 버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그걸 많이 눌러주셔야지 제가 힘이 좀 됩니다. 아무런 지금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했던 거지만 지금은 벽만 보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힘이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